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날 외식 세미나 2회차, 2주차 두 번째 시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뭡니까? 신사임당 있죠? 자, 요거를 레이저 포인트로 바꿉니다. 신사임당.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돈이 떨어졌으면은 요 한 다발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다발이 한 100장 정도 되면은 한 장에 5만 원, 10장에 50만 원, 100장에 500만 원짜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세 다발은 어떻게 1,500만 원짜리 됩니다. 아유, 하루에 1,500 벌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물론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직업에 따라서 벌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하루에 1,500 정도 아니고 얼마 벌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한 달에 2천만 원 벌면은 하루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네 이거죠. 좀 떼고. 자, 그런 이야기 이제 그만하고 외식 세미나는 이번 시간에는 식당 경영에 있어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서 내용을 아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요리만 잘하면 되지 무슨 돈의 흐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식당 사장 주인이 되면은 어떻게 월급날이 그렇게 싫어집니다. 반대로 어떻게 종업원들은 월급날이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사람 심리 이렇습니다. 일은 적게 하고 싶고 편하고 싶고 어떻게 돈은 많이 받고 싶고 근데 주인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일은 많이 쉬고 싶고 돈은 좀 적게 주고 싶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한 것이 뭡니까? 최저임금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반드시 여러분 노트와 필기구를 옆에 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8주차 중간고사 치러 나올 때 제가 이때까지 한 것에 대해서 필기한 내용을 글씨는 좀 못나도 좋으니까 갖고 오너라. 레포트다. 이렇게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냥 드래그해서 보느냐? 신경 써서 보느냐? 50분 수업을 3번 하면 150분입니다. 근데 이거 반으로 잘라서 25분짜리 3개거든요. 그래서 75분. 물론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거 하는 것 없이 이렇게 그냥 수업만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가 나오죠. 키워드는 어떻게 열쇠 단어 아닙니다. 그죠? 핵심 단어라 그럽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와 같이 해서 암송, 큰 소리로 내버립니다. 첫 번째, 손익계산서. 따라하세요. 1번, 손익계산서. 조금 있다가 하나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 다시 한번 합니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두 번째, 총매출액. 따라하세요. 제가 선창하면은 여러분들이 후창합니다. 총매출액.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합니다. 세 번째, 매출 원가. 따라하세요. 매출 원가. 네 번째, 매출 이익. 네 번째, 매출 이익. 다섯 번째, 고정비. 고정비. 요리를 하면서 이까지 알아야 되느냐라고 반문하지만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저도 요리사입니다. 근데 저는 저는 대학원 석사 과정 때 경영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입니다. 아셨죠? 5번 고정비. 6번 뭐죠? 따라 해보세요. 문연식. 변동비. 네, 잘 들립니다. 오케이. 7번은 뭐죠? 판매관리비. 7번 판매관리비. 됐죠? 8번은 뭐죠? 영업이익. 엽자가 좀 잘못됐습니다. 지금 고치기도 힘들고 영업이 아니고 영업이익. 됐죠?
그 다음에 9번 경상이익. 경상이익 잘 따라하고 있죠? 다 하는데 딱 한 사람이 안 따라하고 있네요. 이름은 밝히기가 뭐하네요. 따라하세요. 9번 경상이익. 10번은 감가상각비. 10번 감가상각비. 자, 여러분 참 잘했어요. 별 5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순이익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11개의 용어가 이렇게 시리즈로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용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보여지지만은 상업계열 출신들은 저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보고 출신들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문계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잘 모른다. 자, 마지막으로 순이익 이렇게 빨갛게 큰 글자로 한 것은 뭔가? 쉽게 말하면은 모든 것을 제하고 남은 뒤에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손. 나는 월급밖에 안 받는데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니죠.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종업원이 아니고 어떻게 주인 입장에서 종업원 5명을 거느리는 혹은 10명을 거느리는 혹은 20명을 거느리는 아니죠. 단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반드시 이 돈의 흐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돈의 흐름을 중요하니까 여러분 하세요. 자, 다시 복습하면 합니다. 순이익은 뭐라고요? 순이익은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나의 돈, my pocket, 내 주머니에서 내가 산에 놀러 가고 해외여행 가고 차를 사고 기름을 넣고 피크닉을 가고 나이키 신발을 사고 핸드폰을 사고 내 스스로 쓸 수 있는 돈을 우리는 뭡니까? 순이익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말한 1번의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자, 뭐죠? 아까 한번 읽었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손은 뭡니까? 손해. 이익은 뭡니까? 이익. 쉽게 풀었으면은 손해와 이익을 나타내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요리하지 이렇게 사무직이나 격리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원칙 그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식당에 맞게 재편집해서 파워포인트로 구성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속은 그냥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죠. 회계 기간에 속하는. 그럼 회계 기간은 무슨 뜻입니까? 1년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2번이라든지 그렇죠? 모든 기업체는 세무 회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 정산이라 그러죠. 개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는 식당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구나.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발생하는 모든 수익, 이익과 그렇죠. 수익이란 말은 뭡니까? 인컴, 들어오는 돈. 예를 들어 한 가정 같으면 어떻게? 아버지의 수입. 아버지의 수입뿐이겠습니까? 어머니도 맞벌이 하면 어떻게? 어머니의 수입.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 가정에서 비용은 뭡니까? 제일 처음에 아파트 관리비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트나 다음에 슈퍼에 가서 먹는 식재료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는 각종 세금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는 이 비용 학자금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다면 용돈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차가 엔진이 고장났다. 엔진 수리비도 있을 것이고 또 할머니 생신이 닿으면 어떻게 생신에 들어가는 비용 5만 원, 10만 원, 15만 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수익 여러분 이해했죠? 비용도 얘기했죠? 수익은 들어오는 돈, 비용은 어떻게 나가는 돈을 표시하여 손해와 이익을 나타내는 문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회계처럼 복잡하지 않고 어떻게 주방에 맞춰서 억수로 가볍게 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손익계산서를 써야 되느냐? 집에서 돈을 얼마 들어오고 불문하고 막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경제가 파탄이 납니다. 한 달에 집에 들어오는 아버지의 수입이 변변찮지 못하는데 핸드폰을 사버리고 게임을 해가지고 게임비를 날리고 다음에 아버지한테 떼를 써서 자전거를 사고 고급 핸드폰을 사고 신발을 사고
다음에 옷을 사고 하면 어떻게? 이거는 집안이 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돈을 밸런스, 수지를 맞춰야만은 우리가 어떻게 저축도 하고 그렇게 영속적으로 살 수 있다. 저축이 없는 집안은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암울합니다. 갑자기 집안에 큰 병이 생겼다. 수술비만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든다. 그런데 보험도 하나도 없다. 그런데 집에 돈이 없다. 어떻게? 그러면 돈을 꾸어야 되는, 빌려야 되는, 은행에 가도 안 빌려주고 제2금융권에 가도 안 빌려주고, 그럼 어떻게? 주변의 친구들한테 혹은 친지들한테 손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잘못됐죠. 그래서 어쩔 수는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상당한다. 그래서 정의를 하면은 기업 식당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그죠? 식당이 한 달 동안에 6개월 동안에 1년 동안에 얼마만큼 영업을 잘했느냐, 경영 성과라 그러죠. 그죠? 성과가 좋다 나쁘다. 매일 적자 보는, 하루 손님 한 사람도 없고 종업원 5명만 있는데 한 사람 200만 원 줘도 한 달에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나가는데 총 팔아봤자 500밖에 안 되더라. 얼마 적자? 500만 원, 600만 원 적자. 이거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문을 빨리 닫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전세를 내주어도 어떻게 이 코로나 사태 세가 잘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그래서 경영 성과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해서 달성한 뭡니까?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다. 보고서기는 한데 어떻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미래의 현금과 수표와 여러 가지 돈의 흐름을 미리 예측을 해서 수익 창출에 이용을 한다. 요번 한 달 9월달 영업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 코로나 때문에. 그럼 10월달은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인원 감축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료를 아낍니다. 그렇죠? 식당 가격에 메뉴는 쉽게 올렸다 내렸다 못하니까. 그래서 모든 어떤 돈의 흐름이 맛이 좋아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돈의 흐름으로서 우리는 판단하고 예측한다. 플러스가 되면 좋고 다다익선. 돈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좋아합니다. 돈이 적게 남으면 인건비밖에 안 되죠. 실질적으로 편의점 사장은 알바 돈 주고 아르바이트 비용 주고 본사에 떼주고 하면 어떻게 기껏해서 자기 인건비 정도 어떻게 한 달에 얼마 정도 작으면 200, 많으면 250, 더 많으면 300 정도. 더 이상은 좀 힘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할 테니까 여러분 적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 13분이 나갔습니다. 그죠? 13분이 되었습니다. 13분. 자, 조금 땡길게요. 보이죠? 총 매출에. 자, 총 매출액은 억수로 쉽습니다.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뭐 하루도 있을 수도 있고 일주일도 있을 수 있는데 계산하는 게 쉽게 어떻게 한 달 한다. 지난 8월 달을 한번 봅시다. 2020년 8월 달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한 달 동안 판매한 음식을 판 총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억수로 쉽죠? 총 매출액. 매출액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어떻게? 총 매출이라 하면은 전부 다 합한 금액이다. 한 달은 며칠입니까? 30일이죠. 근데 8월 달은 어떻게?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1일간 영업을 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갑니다. 공식은 뭡니까? 하루에 판매한 수입의 어떻게?를 영업일수로 해서 총으로 해서 더하면 됩니다. 곱하기 아니면 어떻게? 자, 8월 1일 날 150만 원, 8월 2일 날 50만 원, 8월 3일 날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1일부터 30일까지 총 금액을 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총 매출액이 됩니다. 근데 영업일수가 나오죠. 그죠? 8월 달은 31일이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주의해야 될 것이 쉬는 날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업원들은 하루하루 쉬면 되니까. 근데 주인은 어떻게? 잘 쉴 수가 없다. 왜? 그놈의 돈 때문에. 자, 다시 계산입니다. 하루 수입이 평균 100만 원이 됐더라. 물론 95만 원 될 때도 있고 50만 원 될 때도 있고 주말 같은 데는 150 될 수도 있으면은 계산하기 쉽게 어떻게? 무조건 하루 100만 원입니다.
영업일수는 어떻게 한다? 30일을 한다. 물론 쉬는 날, 일요일마다 쉬면은 26일이 됩니다. 근데 8월달은 31일 그대로 영업했으면은 31일 되죠. 그 역시 계산하기 쉽게 30일로 잡는다. 여러분 산수 잘하죠? 100 곱하기 30 하면 얼마다? 8월달에 총 팔기를 3천만 원어치 팔았구나. 자,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3천만 원이 다 내 것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루 100만 원씩 막 주문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아니죠. 여기에서는 지금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까기 시작합니다. 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3천만 원 이렇게 파란 바탕에 하얀 글씨로 적혀져 있습니다. 자, 뭡니까? 3천만 원은 총 매출액이다. 계산식은 어떻게? 하루 수입 1일부터 31일까지 총 벌은 돈의 합계. 벌은 돈이라고 보다 어떻게? 매출이 합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했죠? 이해를 못했으면 여러분 손을 들어주세요. 자, 두 번째 매출 원가라고 써보세요. 물론 사진도 찍고 여러분 암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뇌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매출 원가의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죠? 원가. 여러분 원가 100만 원짜리 핸드폰의 원가가 얼마냐? 다음에 내가 백화점에 가서 명품 화장품을 2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럼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20만 원, 소매가가 20만 원인데 원가는 얼마일까? 원가는 아무도 모르죠. 5만 원 될 수도 있고 7만 원 될 수도 있고 10만 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뭐 하면은 원가가 사면 살수록 어떻게 여러분이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원가는 뭡니까? 구입한 식재료의 총합 비용이다. 총 비용이다. 그러면 한식당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볼까요? 배추, 김치도 있고 열무도 있고 당근도 있고 채소류죠. 채소류는 그렇게 값이 안 비쌉니다. 비싼 게 뭡니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념류는 뭐가 있습니까? 고춧가루, 마늘, 다음에 생강, 간장, 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재료비의 총 한 달 동안에 얼마를 구입을 했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어떤 그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시장에 가서 직접 사면은 어떻게 식재료 비용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떨어지죠. 그죠? 물건을 갖다가 배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큰 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작은 점포에서는 자기가 직접을 봐야 됩니다. 품을 파면 어떻게 하나로도 싸게 산다. 식재료 공급하는 업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죠. 그죠? 그럼 10% 내지는 많게는 15% 임을 붙입니다. 마찬가지죠. 한식뿐만 아니고 양식, 일식, 뭐 빵 마찬가지죠. 전부 다가 원가로 들어갑니다. 그럼 뭐 부대적인 소모품은 뭐냐? 여기에다가 커피숍의 경우를 한번 해볼까요? 커피숍은 어떻게 손바닥에 커피를 줍니까? 빨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냅킨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다음에 휴지가 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커피를 담을 통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소모품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쓰이지 않다면 이것도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식은 어떻게 하면은 한 달 동안에 30일 동안에 총 구입한 재료의 총 비용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루 33만 원씩 사서 어떻게 30을 사니까 재료비가 900만 원 나오더라. 그럼 어떻게 하루에 꼭꼭 해서 33만 원이 나옵니까? 그게 아니죠. 오늘 150만 원치 들어오면은 3일, 4일 쓴다면은 나누기를 하면 되고. 그래서 8월 한 달 총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900만 원을 나누기 30을 하니까 하루 33만 원입니다. 지금 계산식은 한 달 기준으로 하니까 하루 여미는 없습니다. 무조건 9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저거 배추값이 장마 때문에 올랐다 하면 어떻게 이게 900에서 1000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뭐다? 식재료 비용이다.
물론 공장 같은 경우는 식재료 비용이고 부품의 원가를 말합니다만은 식당의 예를 아까 내가 들어서 말한 데 있잖아요. 그죠? 식당에서는 어떻게 식재료다. 식재료는 농산물, 수산물, 고기류, 다음에 양념류, 뭐 기타 등등해서 총 그게 됐습니다. 어쨌든 900만 들었다. 1000만 들 수도 있고 1200만 들 수 있다. 여기서 어떻게 재료비가 비싸면 비쌀수록 뭡니까? 남는 게 적어진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900만 원 됐는데 1천만 원 됐느냐? 제가 일부러 100만 원을 올려버렸어요. 왜 올렸느냐? 계산은 이렇게 되는데 아까 총 판매한 게 얼마라 그랬죠? 3천만 원 그랬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원래는 900만 원어치 샀는데 1000만 원어치를 계산했습니다. 어디까지는 이거는 계산하기 위한 그거지. 500만 원에 살 수 있으면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더 많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4분만 기다리세요. 21분 7초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3번 매출 이익이라고 노트에 적었어요. 매출 이익. 아까 총 얼마 팔았다 그랬죠? 그죠? 3천만 원을 팔았다 했습니다. 그죠? 근데 재료비가 얼마 들어갔다 그랬죠?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자, 앞에 공식은 빼버리고 3천만 원에서 1000만 원 빼면 얼마 남는다? 2천만 원이 남는다. 그렇죠? 그러면 매출 이익은 얼마다? 2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이 다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재료비만 해도 어떻게 1000만 원치 들어갔다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3천만 원에서 재료비가 500만 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 이익이 3천 빼기 500만 원 하면 어떻게 2,500만 된다. 그래서 매출 이익이 높아야 나중에 주문이 들어오는 돈이 많다 되겠습니다.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총 매출액에서 어떻게 매출 원가를 뺀다. 매출 원가는 뭐하고 같은 말이다? 재료비. 재료비는 식재료비. 자, 고깃집 같으면은 삼겹살집 같으면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게 뭐겠어요? 삼겹살, 통삼겹살이죠. 그죠? 얼마만큼 싸게 들어오느냐. 다음에 도매값으로 들어오느냐. 그것이 남는 바로메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출 이익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3천 빼기 1000만 하면은 2천만 원이 매출 이익이다. 매출 이익 얼마라고요?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고정비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비 정의. 제품. 식당은 음식이죠. 그죠? 그 공장은 제품이고. 음식이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고 상관이 없이 항상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원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고정비라 그런다. 한번 따라 하세요. 고정비. 자, 그러면은 고정비의 개념은 여러분 알았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를 예를 들을까? 고다영 한성주가 한 달에 얼마씩 받습니다. 그러면은 장사 잘 되는 날은 300만 원, 400만 원 받고 안 되는 날은 어떻게 100만 원 받고 그거 되겠습니까? 아니죠. 어쩌고 항상 급여는 고정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항목은 인건비와 임차료, 월세는 어떻게 항상 고정이 돼 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당신의 급여는 월 250에서 1년에 얼마? 3천만 원이다. 고정됐습니다. 1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잘 돼야 주인이 좋죠. 안 되면 어떻게? 주인은 이제부터 어떻게? 폭망하기 시작한다. 다음에 자기 건물이 아닌 다음에는 임차료가 월세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원룸 들어가면은 월세가 발생하죠. 그러면은 좋은 건물 같으면은 한 달에 10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아주 좋은 데는 1000만 원짜리도 있겠죠. 건물주는 앉아서 어떻게 한 달에 1000만 원 임대를 받는다. 그런데 조금 시장통이나 약간 외진 데는 어떻게 한 달 월세가 30만 원일 수도 있고 20만 원일 수도 있고 이거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쉽게 올라가느냐? 아니죠. 1년이나 2년이나 5년 동안 서로 계약을 해서 딱 고정시켜 놨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건비하고 임차료를 합하니까 어떻게
1,000만 원이 발생되더라. 1,000만 원이 발생되더라.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합니다. 자기 인건비는 넣을까요? 뺄까요? 요 대답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 두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조금 후에 요거 올리고 난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3주차 올릴 테니까 여러분 listen carefully 잘 들어주세요. 자, 요리만 잘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돈의 흐름도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봐요. See you later.